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역대급으로 정신이 없었던 11월 1주차는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남아있는 일정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스펙 3개를 포함해서 총 15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10월 마지막 주가 너무 바빠서 제가 11월 미리 보기 영상을 제작을 못했었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매주 주말에 다음 주 공모주들만 빠르게 핵심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정의 여유가 생기면 수요 예측이 나오기 전에 기업 분석 영상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아있는 종목들 일정을 쭉 표에 정리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2주차 종목들만 미리 만나봅시다. 이 중에서 캡스톤 파트너스는 따로 영상을 업로드해뒀으니까 시청 부탁드릴게요. 벤처캐피털이라서 단점이 훨씬 많이 다가오긴 하지만 사이즈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2주차에서는 아무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관심이 가장 많으실 거고요. 동인기현과 스톰테크도 겹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셋 다 환불까지 4일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모로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2주차의 마지막은 에코아이라는 종목이 장식하게 되겠고요. 자, 다행히도 에코아이를 제외하고 아직은 동시상장으로 일정이 잡혀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에코아이는 미정이긴 한데 안 겹치게 잡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짚어볼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하이니켈 배터리에 탑재되는 전구체, 국내 유일의 생산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구체란 배터리 핵심 요소인 양극재의 기초 재료인데요. 배터리 원가의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그룹 계열이기 때문에 계열사 내에서 밸류체인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회사가 전구체를 생산을 하면 그룹 내의 양극재 제조사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EM이 양극재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배터리 업체에 제공을 하는 구조인 거죠. 자, 현재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전구체의 90% 이상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탈중국 기조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중국 업체의 물량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표를 보면 22년 기준 하이니켈 전구체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점유율 8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상위권을 보시면 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27년에는 5위까지 올라서겠다라는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기업들도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간다면 이거는 달성이 가능할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면 20년부터 22년까지 매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죠. 2020년 2,167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에 6,652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2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6%에 달했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매출 또한 5,241억 원으로 전년 반기 대비해서 약 2배나 뛰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어요. 원재료 값의 등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았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룹 차원에서 원료 확보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따른 원자재 수급 안정화와 가격 경쟁력 강화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좋은 기업이 맞습니다. 2차전지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공모 구조를 보면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3.1조 원, 올해 최대 규모의 IPO가 맞고요. 유통가능 금액도 상단 기준 5,853억 원으로 당연히 무겁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36,200원에서 44,000원이 제시된 상황이죠. 자, 공모가를 산정을 할 때 EV 에비타를 활용을 했고 피어그룹으로는 중국의 CNGR과 한국의 양극재 업체들을 선정을 했는데 보시면 CNGR은 EV 에비타 배수가 20배 미만이고 국내 양극재 업체들은 매우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왜 전구체 업체가 아닌 양극재 업체들을 포함해서 EV 에비타 배수를 높였냐라는 얘기가 1차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비교회사의 기준 시가총액 산정 시점 대비해서 현재는 주가가 더 하락했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공모가는 고평가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11월 3일자 기준의 시가총액을 쭉 적어보니까 그 기준 시가총액 산정 시점 대비해서 아주 큰 차이는 없었어요. 포스코 퓨처엠을 제외하고는. 최근 며칠 동안에 주가가 많이 회복을 해준 덕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모가에 대한 평가는 계속해서 엇갈릴 수밖에는 없다고 보고요. 국내 기업들과 23년 반기 연한산 순이익 기준의 PER을 비교를 해보면 상단 기준 포스코 퓨처엠 LNF보다 높고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낮습니다. 참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 애매하긴 한데 뉴스 기사에 얘기가 나온 것처럼 하단보다 할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국내 유일의 하이니켈 전구체 대량 생산이 가능한 회사고 또 에코프로라는 이름값이 있고 또 전기차의 수요 둔화가 최근에 확인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장기 성장에는 이견이 없고 그래서 수요 예측이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참여하고 안 나와서 할인이 되면 또 오히려 좋아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공모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넘어가서 동인기연 보겠습니다. 동인기연은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OEM 전문 기업입니다. 고품질의 알루미늄 가공 기술과 인체공학적 봉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 산악인용 가방, 캐주얼 백팩, 클라이밍 용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유통을 합니다. 고객사로는 그레고리, 파타고니아, 몽벨, 캘러웨이 등등이 있습니다. 자, 실적은 비교적 안정적이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아웃도어 시장이 엄청 성장을 했었죠. 그때 매출이 늘어나면서 좀 수익성까지도 동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모 구조를 보면 구주 매출 23.29%가 존재하는데요. 정인수 대표와 재무적 투자자가 그 주체거든요. 원래는 구주 매출을 40%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나마 줄인 게 이 정도라고 해요. 좋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 유통가능 금액이 711억 원, 시가총액은 2,372억 원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애매한 규모라서 끌리진 않네요. 자, 피어그룹과 PER을 비교를 해보면 비교적 무난해 보이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높은 몸값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스톰테크랑 청약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자금이 나뉘어져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요 예측 결과까지 봐야 알겠지만. 자, 다음 스톰테크 보겠습니다. 20년 동안 정수기의 피팅, 밸브, 안전 파워셋 등등의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을 해온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은 피팅인데요. 정수기 내에서 물이 흐르는 관과 필터를 연결하는 데 활용되는 부품이라고 하고요. 스톰테크가 이 시장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고객사로는 코웨이, LG전자, SK매직,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을 두고 있어요. 자, 실적을 보시면 매출 성장폭이 분명히 크진 않거든요. 그냥 매년 고만고만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꽤 높아요. 항상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순이익률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장이 기대되는 건 아니지만 매년 꾸준히 제 몫을 해내는 회사다. 이미 수익성은 갖추고 있다. 점유율이 1위기 때문에 이익률이 비교적 높은 것 같아요. 자, 공모 구조를 보면 신주모직 100%고요. 공모가 밴드는 8,000원에서 9,000원을 제시했고 상단 기준 유통가능 금액이 289억 원, 시가총액은 1,210억 원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가벼워요. 가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규모 메리트가 약간 존재하고요. 그렇다면 또 상단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비교 기업 대비해서 PER이 아주 낮은 건 아닌데 21년에 상장했던 피코그램 기억나시죠? 정수기 필터 전문 업체인데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 기준 PER이 34.16배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업 대비해서는 가격이 매력적이다 라고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코그램도 기업 자체는 당연하게 큰 매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가벼워서 따상을 찍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통시총이 100억 원대였어요. 아무튼 스톰테크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니까 우선은 관심. 자, 2주차 마지막은 에코아입니다. 국내 첫 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IPO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탄소 배출권이란 일정 기간 동안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고요. 기업마다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란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의 잉여분과 부족분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사고 팔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은 크게 할당 배출권과 상쇄 배출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할당 배출권은 할당된 배출 허용량보다 실제로 배출된 량이 적을 때 그 남아있는 잉여 배출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기업이 더 필요한 기업들한테 할당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쇄 배출권은 외부에서 감축한 온실가스에 대한 실적을 인정을 받아서 그것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전환한 배출권을 할당량보다 더 필요한 기업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에코아이는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느냐? 상쇄 배출권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서 인증받은 감축량을 탄소 배출권으로 발급을 받고요. 이것을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거든요. 우선은 이 정도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약간 생소한 분야라 실적이 어떨지 참 궁금했는데 실적이 놀랍습니다. 수익성이 엄청 좋더라고요. 매출 규모도 껑충껑충 뛰고 있고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습니다. 23년 반기 기준으로는 37.2%, 거의 40%에 가까워요. 또 순이익률도 2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올해 반기 실적은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고 또 기업마다 ESG 경영도 강조되고 있어서 에코아이는 지금 겉으로 막 드러나는 그런 기업은 아니긴 하지만 에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수요가 분명히 꽤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공모 구조 볼게요.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공모가 밴드는 28,500원에서 34,700원을 제시합니다.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약 3,429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852억 원으로 얘도 가볍지 않습니다. 약간 무거운 축에 속해요.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추는 게 좋겠고요. 그나마 환불까지 이틀이 걸리는 종목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교 기업들의 PER 편차가 조금 심해서 에코아이는 상단 기준 19.59배, GMBS 에코에 비하면 매우 높기는 한데 에코프로 HN이나 CCO 인바이론먼트에 비하면 무난합니다. 요거는 상단 초과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2주차 남은 종목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한 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가벼운 거 찾는 데 재미가 좀 들렸는데 이번에 그나마 가벼운 건 스톰테크 하나만 눈에 띄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 시기가 정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청약을 건너뛸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아이는 생소하긴 하지만 실적은 좋고 규모는 조금 아쉽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개인적으로는 수요 예측이 좋거나 안 좋거나 참여는 해볼 듯 하고요. 예상 실적 기반으로 기대주가 좀 계산을 해보고 수익률 산정해서 스톰테크랑 비교할 때 지표로는 삼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인기어는 가뜩이나 선택지가 많은 상황에 섹터나 규모가 매력적이진 않아서 안 끌리긴 하고요. 수요 예측 결과가 좋다면 균등 정도는 고민을 해보고 수요 예측도 별로라면 굳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스톰테크는 성장성이 큰 산업은 아니기는 하지만 수익성이 좋고 공모주로서는 사이즈가 그나마 매력적이기는 해요. 주관사인 하이투자증권이 계좌수가 많지 않고 얘는 청약 한도가 널널해서 그래도 가장 관심이 가긴 합니다. 에코아이는 탄소 배출권 첫 IPO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죠. 다만 공모 규모가 작지 않기에 기대는 적당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정이 또 막 겹쳐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는 수요 예측까지 다 나온 뒤에 전략을 최종적으로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보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푹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